네,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건강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는 이맘때쯤이면 특히 더 주의를 당부하는 사고가 있는데요.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노인들에게 낙상사고는 대표적인 사고사의 원인이자 65세 이상 고령자의 7번째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낙상사고, 빙판 등 특별한 곳이 아닌 가정 내 침대에서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찾아와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낙상사고, 대응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낙상사고와 관련된 골절 이외에도 뼈 건강, 다리 건강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형외과 전문의 강북연세병원의 김용찬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날도 춥고 아침부터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자, 낙상.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궁금한데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사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2층이나 3층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낙상이라 그러지는 않고요. 예, 예. 일상생활 중에 이제 걷거나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상황을 낙상사고라고 합니다. 예. 이게 고령자들에게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면서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일상생활 중에 걷거나 침대에서 가정 내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대부분 이렇게 넘어지시려면은 주로 이제 근력이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많이 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나요? 겨울철에 좀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낙상 사고가 예. 겨울철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일어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겨울철에 타 계절에 비해서 약 한 10에서 15% 정도 증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길거리 같은 경우는 날씨도 춥기도 하고 빙판길도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게 되고요. 예.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의 아무래도 행동 거지가 둔해지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빙판길도 많고 옷을 좀 여러 개 껴입고 네, 무겁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한마디로 거동이 좀 불편한 네, 거죠. 거동이 불편해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예. 낙상 후에 골절로 병원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좀 60대 이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낙상으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은 대개 타박상 정도로 끝나겠죠. 이제 넘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타박상보다는 이제 골절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골절이 되려면 아무래도 기본에 이제 뼈가 약해야 되거든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골절이 생기게 되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고령의 환자분들,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65세 이상 이런 분들이 넘어지시게 되면은 낙상으로 해서 골절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특히 침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낙상사고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주요 원인 품목이 침실 가구 무려 47%입니다. 그중에서도 침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침대에서 떨어지는 정도면 사실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다가 가끔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 원인 7위가 될 정도로 위험한 겁니까, 이게? 일단 이게 낙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고층에서 뛰어내린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는 낙상 사건이 실제로는 침대보다는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 여기 이제 소비자 보호원에서 발표한 자료는 아마 가정 내에 가구나 이런 쪽을 조사했던 거고요. 품목을 조사하다 보니까 침대가 나온 것 같고요. 실제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곳은 화장실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바닥이 미끄럽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사실은 아까 소비자 보호원에서 발표했던 침대 있지 않습니까? 침대가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밤에 자고 일어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침대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못 하시고 펄떡펄떡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망 원인을 7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낙상 사고 일어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특히 고관절 골절, 엉치관절 주변에 골절이 됐을 때 예. 되게 발생 환자의 한 40~50% 정도는 이전에 그 활동력으로 돌아가지를 못하세요. 걷는 게 줄어듭니다. 이제 아무래도 다리가 불편하고 그 다리 근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걷기가 불편해지고요. 그게 지속이 되다 보면 되게 넘어졌다고 해서 골절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돌아가시는 그렇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1년, 2년 뒤에 지나면은 이게 그 사망률을 올립니다. 아, 낙상 사고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원인 시초가 되는 거죠. 시초가. 예, 그러니까 넘어져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넘어져서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지병이 약화가 되고 그래서 몇 년 뒤에 그게 시초가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낙상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대개 1년 뒤에 사망률을 보게 되면은 대개 25%까지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하기 때문에 가벼운 낙상이라고 해서 당장에 생명이 지나 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상 사고를 경험했던 분들 중에 4분의 1 정도가 사망한다고 하니까 네네. 무조건 그러면 한번 이런 사고를 경험하신 분은 병원을 방문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넘어지시면은 이제 움직여 보시면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가벼운 타박상이라면 굳이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자, 여러분의 상담도 받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낙상 사고 관련된 골절 이외에도 뼈 건강, 다리 건강, 요즘 무릎 좋지 않다, 다리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런 낙상 사고의 경우 여성분들의 골절이 남성분보다는 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발생 빈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이라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예. 그럼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갑자기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보다는 그 근력이나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낙상 사고 빈도가 높죠. 그래서 그 발생 빈도가 많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예. 보통 어느 부위에 골절이 좀 가장 발생합니까? 흔한 거는 엉치관절, 고관절 부위하고 그다음에 손목 그다음에 척추 이 세 군데가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약해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넘어지다가 보면은 엉덩방아를 짚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고관절. 그다음에 손을 짚으니까 손목, 주저앉으니까 허리 쪽으로 많이 부러지게 됩니다. 예. 자, 만약에 가정 내에 혹은 거리에서라도 노인분들의 낙상 사고를 발견했다면 응급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응급 대처는 특별한 건 없고요. 예. 더 이상 손상을 받지 않게 그 보호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가장 좋은 거는 가능한 빨리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사실 가정 내에서는 뭐 그렇게 대처하면 되는데 사실은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대처하는 것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제가 아까 그 가정 내에서 낙상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제 실외에서 길거리에서 이제 예방하기는 좀 힘듭니다. 개인이. 예. 집안 환경을 개선을 시키면은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낙상 사건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부위가 아까 화장실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렇죠. 장소가. 그 화장실 변기에 앉다 일어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화장실 바닥이 되게 미끄럽거든요. 미끄럽죠. 그래서 그 타일 바닥 말고 이제 좀 그 고무 같은 걸로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매트를 깐다든지, 그다음에 그 좀 어려운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은 그 문지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시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문지방을 없애거나 낮출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 실내에 전기선 있지 않습니까? 전기선에 걸려 넘어지신 분들 꽤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전기선을 동선 안에서 없애고 그 벽 쪽으로 붙여서 감춘다든지 한 이런 사소한 주의만 좀 기울여도 낙상 사건 발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 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좀 생활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중요하고요. 이렇게 낙상골절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수술 치료가 좀 필요합니까?
고관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됩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주로 수술을 안 하면은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손목 관절 같은 경우는 뭐 약하게 부러지는 경우는 기부스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는 있긴 하지만 심하게 부러지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예. 되게 척추가 좀 많긴 한데 척추 같은 경우는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그 아주 심한 골절보다는 척추체가 좀 주저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간단한 시술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낙상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골절은 고관절 골절, 즉 엉치관절 골절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뼈 건강입니다. 뼈 요즘 좋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7029번님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구부리지 못해서 머리를 못 감을 정도로 허리가 아플 때도 있는데요. 출근하고 움직이면 또 괜찮아져서 그동안 병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통증이 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 와서요. 10개월쯤 됐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분은 얘기 들어보면은 허리 쪽으로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엉덩이 쪽, 다리 쪽으로 당기고 저리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일단 먼저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도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은 간단한 물리치료나 주사 혹은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만 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197번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좀 아파서 허리 아래에 베개를 좀 깔고 허리를 쭉 피는 걸 하는데요. 누워서요. 이건 괜찮은 동작입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운 상태로 허리 밑에 베개를 깔고 좀 이렇게 쫙 몸을 펴는 스트레칭은 나쁘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척추에 문제가 있는 부위에 따라서 스트레칭의 방향이 좀 틀려질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큰 병만 없다면은 스트레칭한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 중에 허리 신경 가지가 눌리는 경우는 뒤쪽으로 스트레칭하게 되면 신경이 더 눌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하기 때문에 뭐 큰 지병이 없는 상황이시라면은 스트레칭 방향을 그쪽으로 그 베개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8729번님, 안녕하세요. 라디오 듣던 중 질문드립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인데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며 일을 하고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새 오른손 손목 관절이 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컴퓨터 스마트폰이 원인일지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마도 이제 그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게 되면 손목이나 팔꿈치를 많이 쓰시게 되거든요. 그중에 손목을 많이 쓰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과사용으로 인해서 그 손목 관절 주변에 힘줄에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장 좋은 해결법은 안 쓰시는 건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고 해서 되게 가장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 좀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그 힘줄의 위치나 방향에 따라 틀려지긴 하는데 그 이 스트레칭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힘줄을 늘려줘서 염증도 가라앉히고요. 그다음에 염증을 재발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손목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 한 방향으로 끝까지 눌러서 돌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픈데? 그래서 힘줄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길이를 늘려주는 방향 스트레칭을 하게 되시면은 이게 건염이 있을 때 그 치료의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하시다면은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좀 손목을 아래쪽으로 쭉 눌러주는 스트레칭, 반대편으로 또 위로 올려주는 스트레칭. 그렇죠. 저는 근데 지금 굉장히 이거 하면서 통증이 느껴지는데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까? 그 대부분 그 부위 눌러서 아프지만 상관은 없고요. 스트레칭 자체가 제일 처음에는 힘줄에 염증 있는 부위의 통증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염증을 조금씩 가라앉혀주고 힘줄이 짧아지는 걸 예방해 주거든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4593번님, 건선 관절염이 허리 디스크로 들어갔다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건선이란 관절염은 흔치는 않습니다. 건선이라는 질병 자체가 그 자가면역계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자가면역계 질환이
피부만 침범하는 게 아니고 전신관절 침범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예. 대개 이런 경우는 먼저 건선 자체를 치료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건선 치료하는데 대부분 약물로 치료하게 되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우선이 될 것 같고 예. 척추로 침범했다면 척추 자체를 정밀 검사를 해보고 어느 부위 얼만큼 침범했냐에 따라서 그 척추만 따로 일부러 손을 볼 수는 있으나 기본은 뭐냐면 그 건선 자체를 치료하는 게 제일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류마티스 내과나 이런 쪽을 다니실 것 같은데 그쪽에서 아마 지속적인 그 투약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9495번님, 허리가 저도 건강하지 않은데요. 편하게 등을 대고 일자로 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옆으로 자는 자세가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딱히 더 좋은 자세는 없는데, 글쎄요. 근데 자면서 자세를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허리가 안 좋다면은 기본적으로 오래 앉아 있는 건 좀 문제가 됩니다.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렇게 하중을 척추체 그대로 다 받게 되거든요. 무게를.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건 안 좋고요. 사실은 그 척추 건강을 생각한다면 걷기가 그 척추 주변에는 근력을 강화하시는 도움이 되고요. 누워 주무시는 거는 뭐 이렇게 너무 통증이 일어나지 않은 자세로라면 편하게 주무셔도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세가 좋은지보다는 뭐 자고 일어나서 스트레칭 같은 거 잘 해주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자기 자세를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게 조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20번님,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발목이 찌릿하면서 아팠는데요. 출근길에도 계속 거슬리네요. 병원에 가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발목인대만 다치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주로 발목인대를 어느 부분이 다치냐면은 그 복사뼈 있지 않습니까? 바깥쪽 복사뼈 주변으로 인대를 다치는 게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부어 있거나 눌러서 아프지만 않으면은 단순한 타박상에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만약 그 부위가 계속 부어 있다면은 병원에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자, 관절 건강에 대한 상담 받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헤라님께서는 홈 트레이닝 중 소파에 앉아서 다리 올리기 운동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이후로 왼쪽 앞무릎 약간 윗부분 근육이 아파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도 부담스러운데 거의 한 달이 돼갑니다. 뭐가 문제인 걸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을 했는데 왼쪽 앞무릎 약간 위쪽 부분 근육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되게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운동 자체가 과해서 생기는 그 증상이고요. 관절 자체의 연골이나 인대, 물렁뼈 쪽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통증이 지속되신다면 일단 운동량 자체를 조절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을 좀 줄이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증상이 지속이 되면은 병원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소염 진통제나 찜질 정도만 해도 증상이 좋아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홈트레이닝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운동하다 보면 운동량 자체가 과하면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거든요. 운동이 좋기는 한데 대부분 운동량 자체가 자기 본인의 체력이나 근력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 초심자들은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하다 보면은 좀 과하게 운동하시면 관절 주변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일 먼저 댁에서는 운동량을 좀 조절을 해보시고 따뜻한 찜질 같은 걸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계속 불편하시다면은 병원을 한번 내원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한 달이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다가 많이 안 좋으시면 병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449번님, 안녕하세요. 64세 남성입니다.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정보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여쭤볼 말씀은 잠을 자고 침대에서 일어나면 첫 발을 디딜 때 발목이 엄청나게 시큰거립니다. 그리고 세 발 정도 디디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져요. 병원에 가서 MRI도 찍어봤는데 특별한 것은 안 나오네요. 왜 그런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첫 발. 글쎄요.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양쪽 다 그러신지 한쪽인지는 제가 잘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되게 만약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밤에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관절이 안 움직이잖아요. 예. 그럼 관절이 어느 정도 굳어 있을 겁니다. 그걸 절처 움직일 때 그게 자극이 돼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직접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보셨다 그러니까 뭐 MRI상에도 큰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을 줄이시려면 평소에 스트레칭이나 찜질 같은 걸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현재 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주무실 때 아무래도 관절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첫발 디딜 때만 조금 그때는 아무래도 관절이 좀 굳어 있게 되죠. 예. 평소에 좀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020번님 평발의 영향인지 발목 통증이 너무 자주 생깁니다. 관리법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그러니까 평발 같은 경우가 이제 발이나 발목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발 구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깔창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깔창이요? 네, 깔창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발바닥이 팽팽해지니까 발 아치를 살려주는 받쳐주는 그런 그 보조 기구가 있거든요. 깔창보다는 그걸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신발을 좀 운동화나 좀 편하신 신발을 신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등산이라든지 오래 걷는 형태의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등산은 좀 안 되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리 조절을 잘한다고 해도 오래 걷는 운동 자체가 이분한테는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근력 운동, 발목 근력 운동을 꾸준히 좀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늦게 지금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애청자분들께 제가 매주 말씀드립니다. 조금 빨리 보내주시면 상담을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9909번님, 저는 63세 남성이고요. 허리 수술을 4-5번, 4, 5번, 2번, 3, 4번, 3번 했는데 바닥에 앉기도 하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심한데 좋아질 수가 없나요? 병원에 가면 수술을 많이 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고칠 수 없습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답변들이 너무 어려운데요. 4번, 5번이라고 하면 척추 네네, 4, 5번이신 것 같고요. 근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자세한 그 치료에 관한 거는 병원에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것 좀 알려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도 도움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여러 번 수술하게 되면은 그 척추 기립근이라고 해서 그 허리 주변 근력이 되게 약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더 부르거든요. 허리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허리 주변에 근력이 약해지면 이게 통증을 더 부릅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보완시켜주는 운동 제일 좋은 게 이제 걷기거든요. 이제 걸으면은 이게 걷기만 해도 척추 주변의 근육이 강화가 됩니까? 네네. 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앉아 있는 자세는 허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동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댁에서는 찜질하는 이런 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하시고 일단 치료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아무래도 그 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벌써 이렇게 흘렀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강북연세병원의 김용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